자, 이제 오늘의 동영 1차 1번부터 볼 텐데. 자, 우리 항상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분야죠. 소방기본법 용어의 정의. 얘는 거의 뭐, 올해 나오고 내년에 안 나오고, 올해 나오고 내년에 안 나오고, 아니면 올해 나오고 내년에도 나오고, 내후년에도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거의 매년 가깝게 나와요. 사실 목적보다는 용어의 정의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본서 설명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일반법이다 보니까 규정이 목적이 있고 용어의 정의가 있고 작성법이 쭉 나오다가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벌칙이 좀 나오는 것 뿐이에요. 자, 근데 그리고 어제 다른 데 쪽에서 이제 게시판하고 메일로 어떤 학생이 문의가 왔더라고요. 만약에 벌칙 부분에서 그럼 일반법과 개별법이 다르면 개별법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틀려요, 시험에서. 야, 여러분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일반법하고 개별법이 있으면 두 개 다 외우셔야 돼요. 왜냐? 일반법은 법에 정한 상한이고요. 개별법은 그걸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 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시험에 낼 수는 있어요. 근데 법률로 정해진 금액하면 일반법으로 찾는 거고요. 개별법은 개별법상이라고 해갖고 문제를 정확하게 내줍니다. 자, 이제 우리 용어의 정의부터 보시면은 소방대상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소방대상물은 우리가 구분할 때 뭐라고 구분했느냐. 소방관들이 나가서 불 끄면 다 소방대상물이에요. 그래서 건축물, 당연히 소방관들이 나가죠. 차량 나가고, 선박도 나가는데 선박은 항구에 메어둔 것만 나가죠. 그런데 자, 선박법 제1조의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메어둔 선박인데 1,000톤 이상의 선박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종합상황실장 보고 대상이 돼요. 1,000톤 이상의 선박에서 불이 나요. 그러면은 당연히 불 끄러 나가야 되죠. 그렇지만 이건 종합상황실장의 그 보고 대상인 거고, 그냥 항구에 메어둔 선박은 모든 선박에 다 불 끄러 나가야 된다요. 다음 선박건조 구조물, 살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물건을 말한다. 자, 그리고 관계지역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이웃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소방대는 화재를 진압, 화재, 재난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로서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법 설치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을 말한다. 특히 요거 4번은 요것만으로 단독문제 워낙 많이 나왔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일단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법률적인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기서 이게 개론으로 넘어가 좀 특징을 보이죠. 의무소방원들이 있는 데가 의무소방대예요. 의무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입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있는 곳을 의용소방대라고 표현돼요. 여기는 민간소방조직으로 또 분류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온다요. 다음 소방대장은 본부장 또는 서장 등 화재 재난재 그 밖의 위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늘 강조드리죠. 소방대장 하면 현장 지휘관을 얘기하는 거고, 소방본부장 하면 구조, 구급 등 업무 등에 관해서 시도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즉 그 본부의 장을 본부장이라고 한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유형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입니다. 기본법 할 때도 늘 얘기했었습니다. 설명했었어, 기본서 할 때. 이거 19년도에 법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 자, 1년의 시험을 적어도 소방학교로는 2번은 봅니다. 간부후보생하고 공치하고 2번은 봐요. 이 2번 볼 때를 매년으로 따지고 나면은 19년부터 한 번도 안 나온 적은 없어요. 좀 특이한 케이스죠. 1번부터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감옥의 아파트 중, 자, 아파트는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이고 기숙사는 3층 이상이어야 되죠.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건축주는 제16조 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공동주택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해야 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하게 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 다만 이제 이게 또 예전에 틀린 지문으로 나올 때 어떻게 끊었냐면은 여기서 끊고 여기서 1개소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예외 없이 설치해야 된다. 그럼 또 틀린 지문이 돼요. 왜냐하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끊고 다만을 안 쓰고 여기서 이렇게 옳게만 써 있어요. 이러면 또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단어가 들어가요. 반드시. 예외 없이 설치해야 된다. 이러면 또 틀린 지문이 된다요. 그거 구분해 주시는 거죠.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해서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는 있습니다. 하나만 설치했는데 2개 동 혹은 3개 동 혹은 4개 동까지
소방활동이 가능한 곳이 있어요. 진짜 전략적 요충지죠. 그런 데다 설치하면 하나만 설치할 수도 있다입니다. 다음 3번 소방 주차장법 19조에 따른 부서주차장의 주차행위는, 자, 이거 전용구역 방해행위는 거기에 주차했거나 물건을 쌌거나 차가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아니면은 표지 지운 거. 이것들 중에 이 네 개들 중에 하나인데, 다만 주차장법 19조가 등장했다. 그럼 거기에만 주차했다. 그럼 얘는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노면 표지의 외곽은 빗금으로 하되, 자, 이거 이렇게 생긴 거였죠. 이렇게 생긴 빗금이 이렇게, 아이고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간다 그랬습니다. 자, 빗금으로 하되 빗금의 두께는 30cm, 간격은 50cm, 그리고 노면 표지의 도로의 색채는 백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는 황색으로 표시한다. 자, 여기서 어떤 게 틀렸냐? 자, 노면 표지는 황색이 기본이고요. 문자가 백색이 되는 거죠. 문자가 백색. 3번 보시면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과 종합상황실장의 업무를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등장했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한 몇 년 쉬었다 그랬습니다. 좀 전에도. 그래서 얘는 이제 시험에 나올 차례가 됐어요. 1번부터 보시면 소방기본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시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수 있는 게 아니라 운영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 즉, 이게 강제조항이죠. 기속행위입니다. 지금 이거는 재량행위로 기재되어 있죠. 이거 설치, 운영하는 게 강제조항으로 운영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1번이 틀린 지문이죠. 이거 3번이 나름 까다롭게 나온 지문이에요. 1번 보시면,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청장, 본부장 또는 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에서 필요 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 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통신 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 시설을 갖춰야 되며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입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여기는 이제 뭐냐, 그 종합상황실장 보고 업무까지 써있죠. 이재민 100명, 재산피해 50억 이상이면. 그럼 사망자는 5명, 사상자는 10명입니다. 이거 다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자, 발생한 화재는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에는 본부의 상황실은 청의 상황실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 방법 등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 이것도 오답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종합상황실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청장, 본부장, 서장이 정한답니다. 그러면 3번에서는 답이 1번으로 떨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입니다. 1번부터 보시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활동, 종사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 의결에 따라 시가보상해야 된다라고 됐습니다. 시가보상. 자, 시가보상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가보상이 되는 거고요. 소방기본법에서 보상은 정당보상입니다. 정당보상. 정당보상이란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배우죠, 여러분들? 나만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닐 거야.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당보상이란, 자, 내가 부상을 입은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을 못했다든가 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틀렸죠? 다음, 본부장, 서장 또는 대장이 사람을 구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 자, 그럼 여기서 끊을게요. 얘는 25조의 1항. 자, 강제처분을 공부할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25조의 1항은 손실보상 대상이 안 돼요. 불난건물이니까. 근데 2항, 3항. 2항이 불난건물, 역건물. 3항이 주차된 차량이라고 생각했을 때 2항, 3항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만 1항은 안 된다 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1항을 써놨죠, 앞에다가. 이래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 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자, 여기 정당보상 나왔죠. 근데 앞에가 요건이 안 됩니다. 틀렸죠? 다음 3번. 손실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인사건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이죠. 소속 소방 공무원에 해당하는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흠잡을 데 없이 맞는 지문이 되죠. 어쨌건 간에 올해는요, 지금 요거 3번 지문을 잘 보고 가셔야 돼. 이 지문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다음 4번. 소방청장 등은, 보통 여기서 이제 소방청장 등 하면 소방청장 시도지사를 얘기합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 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자, 이거는 손실보상위원회라 그랬어요. 그럼 의결이죠. 의결기관이고 심의기관입니다. 그럼 일종의 행정심판기관이에요. 행정심판은 며칠? 60일로 정해져 있죠. 물론 예시규정이, 근데 여기는 60일이 강제규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으로 하기로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법으로. 그래서 60일 이내. 그리고 요거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손실이 있은 날로부터 3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5년, 그 안에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60일 안에 결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결정해주면 10일 안에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알려주고 돈을 주기로 했으면 30일 안에 줘야 된다. 이거 날짜는 다 외워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3번이에요. 올해는. 자, 3번. 100만 원 이하 사건하고 위원들 중에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3명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요. 자, 올해는 이거 5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운행기록장치 자동차입니다. 이게 법령에서 정한 운행기록장치 자동차가 6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행정규칙에서 또 6개를 정해놨어요. 원래는 7개인데 기관장이 정하는 거 이거 빼면 6개죠. 근데 거기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속기 중에 구급차하고요. 화재 조사차예요. 얘네 두 개는 달긴 다른데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고 행정규칙에서 정해진 사항이고 소방펌프차, 고가차, 구조차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해줬습니다. 자, 읽어봤을 때 차에 물을 싣고 다녀요. 걔네들은 운행기록장치 자동차에 있어야 돼. 그리고 구조차. 그리고 그 사다리와 관련된 거, 요렇게만, 요 6개만 이 운행기록장치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구급차는 해당 사항이 안 돼. 그래서 특히 오답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게 구급차, 화재조사차예요.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다음 6번 보시면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 현상이다. 그럼 일단 앞에서 중요한 건 고의 과실인데 내 의사에 반해야 돼요. 고의 과실인데 그리고 꺼야 될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화학적 폭발까지입니다. 특히 이미 꺼진 불, 소화할 필요가 없는 불 이러면은 화재로 잡는지 않는다요. 다음 2번. 화재 조사란 청장, 본부장, 서장이 화재 원인, 피해사항,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다음 3번. 화재 조사관은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 조사를 해야 된다. 자, 이건 시시권입니다. 시시권은 청장, 본부장, 서장한테가 있죠. 화재조사관은 개시권이에요. 그럼 화재조사관이 맡게 쓰려면 화재조사관은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화재조사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시시권과 개시권 엄연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틀렸죠? 3번이. 4번. 화재조사의 절차는 현장 출동 중 조사, 현장조사, 정밀조사, 화재조사 결과 보고. 특히 요거 이 4단계 그리고 그 단계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는 외워가셔야 됩니다. 얘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안 나와도요. 개론에서라도 나와요. 얘는. 4번 지문은. 다음 7번.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에 할 때 화재 조사 시의 권한권자 및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화재 조사와 관련돼서 권한은요. 관서장한테 거의 다 가 있다. 그리고 관서장한테 내부 위임을 받아서 화재 조사관이 한다. 이거를 기본 개념을 안고 가셔야 돼요. 1번부터 보시면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시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권이 있습니다. 이거를 자꾸 특히 이거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권을 화재조사관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소방관서장 화재조사 시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조사하게 할 수 있다. 즉 내부 권한에 대해서 내부 위임 권한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법률에서. 3번 화재조사관은 출입조사 시 관계인 등에게 질문을 자료 제출 보고 명령은 소방관서장이 가지고 가는 거고요. 질문은 화재조사관이 할 수 있다요.
4번 화재조사관은 화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인 등을 소방관서에 출석하기 위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자, 이거 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권은 자체는 관서장한테 가 있습니다. 화재조사관한테 가 있지 않아요. 다음 8번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상 불시 소방훈련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경우는. 자, 이거는 아마 나오면 첫 문제가 될 텐데 첫 문제로 나오라는 게 사실은 그 기본수 할 때도 얘기했지만 기본 수업할 때도 불시 소방훈련 대상을 물어보라는 게 높아요. 그럼 일단 불특정 다수가 많이 다니는 곳을 일단 찾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시 소방훈련 전체에 대한 질문이에요. 1번부터 보시면 불시 소방훈련 교육 평가 기준으로 내용의 적절성, 참여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등이 있다. 불시 소방훈련 교육의 평가는 현장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서명 평가 등을 병행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 불시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라는 경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시 소방훈련은 혹시 기억나시는 10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기 전에도 10일 전에 알려주는 거고요. 끝나고 나서 평가에도 결과 10일 안에 알려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10이에요. 얘는 10일입니다. 틀렸고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가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른 의료시설은 불시 소방교육훈련의 대상이 된다. 그럼 여기서는 3번 7일이 아니라 이게 10일이죠. 자, 불시 소방훈련이 나오고요. 날짜가 나오면은 10일, 10일 두 개예요. 10일, 10일 모르시겠으면. 다음은 9번 보시면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옳은 것은 1번 화재 예방이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의 활동을 말한다. 자, 우리 이거 법률에서 예방 대비 대응의 모든 활동이다 그러면은 얘가 안전관리라 그랬습니다. 안전관리. 다음 안전관리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그럼 얘가 여기서 그랬을 때 예방 활동입니다. 얘가 일단 1번, 2번은 다 틀렸죠. 다음 화재 안전조사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화재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해서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자, 얘는 그 사회 경제적으로니까 화재 안전 진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안전 진단과 관련된 얘기가 되고 안전조사는 소방 대상물에 화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개념이에요. 틀렸죠? 다음 4번 화재 예방 강화주구란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가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사실 1, 2, 3번은 어렵게 내놓고서 답을 좀 찾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문제 유형이에요. 전형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시면 특수가연물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올해도 특수가연물과 관련돼서 지정 방법이라든가 지정 수량이라든가 아니면 게시판과 관련된 거는 올해도 나올 거예요. 이거는 바뀌었을 때 너무 많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자, 특수가연물 저장 기준입니다. 석탄, 목탄유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품목별로 구분하는 거죠. 만약에 이거 발전용이에요. 그럼 품목별로는 안 합니다. 그런데 석탄, 목탄유가 발전용이라 하더라도 늘 강조드립니다. 게시판은 해야 돼요. 게시판 해야 된다. 2번 석탄, 목탄유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가연물에 쌓이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기본적으로 50제곱미터. 만약에 이게 석탄, 목탄유였다 그러면 200제곱미터죠. 해야 한다. 다만 살수 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 능력 범위에 해당하도록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 수동식 수화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3번 석탄, 목탄유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분명 최대 저장 수량 단위 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 최적당 질량, 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책, 연락처, 화기 취급의 금지 표지가 포함된 특수가연물을 설치하지 할 수 있다. 자,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 게시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틀렸죠?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발전용으로 하더라도 석탄, 목탄유를 게시판은 해야 돼요. 다음 4번 석탄, 목탄유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 쌓이는 실내의 경우 1.2m 또는 쌓이는 높이의 2분의 1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두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시면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영상 3급 소방 안전관리. 자, 이게 제가 이 문제를 뽑아온 이유는 단순해요. 3급 소방 안전관리자가 바뀐 지가 1년 조금밖에 안 됐어요. 1급, 2급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3급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자, 50층 이상, 지하 제외하고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얘는 특급이죠. 특급. 다음, 지상의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1급입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얘가 3급이 되죠. 3급. 다음,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했다. 그럼 얘는 2급이 돼요. 다음은 간이 스프링클러. 자, 주택용 간이 스프링클러 제외했습니다. 그럼 얘가 3급이에요. 그리고 지하 9다 그러면은 2급이 되죠. 그럼 여기서 암기 포인트는 뭐냐면, 자, 예전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얘만 3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 추가된 게 얘입니다. 주택용을 빼고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3급의 범죄에 새로 추가했다요. 3급의 범죄에.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거 그 특급 1급, 2급, 3급이 나오면은 얘가 포인트입니다. 미음이. 특급하고 1급, 2급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얘만 바뀌었어요. 그럼 얘를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문제에서. 다음은 12번. 자, 얘도 법이 바뀌었죠. 바뀐 법을 일단 바로 적용한 겁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동의 대상. 1번부터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원래 없던 거였죠. 공동주택 이번에 추가됐어요. 1월 23일 날. 얘 올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의원인데 입원실이 예전에는 입원실이 있는 것만이었는데 인공신장실이 있는 것까지 추가된 겁니다. 바뀌었어요. 자, 얘는 그럼 일단은 동의 대상으로 맞춰. 다음 2번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조산원 산후조리원, 얘는 맞습니다. 원래 이제 있었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숙박시설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 지하구라는 게 있는데 지하가라고 있는데 지하가가 아니라 얘가 추가됐죠. 지하구입니다. 지하구예요. 들렸죠? 다음 공동주택에 설치된 노인복지법 제31조 7호에 따른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기본적으로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맞는데 얘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설치되면 건축허가 동의해서 제외되죠.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이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인 노유자 시설. 노유자 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지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맞는 건 1번만 맞는지만. 특히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실 바뀐 건 여러분들이 외우면 되니까. 그리고 외워야 되는 거 포인트 잡아서 미줄거 갖고 다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는 이런 거 3번 지문 같은 게 오히려 헷갈려요. 공동이나 단독주택에 뭐 한세인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제외되잖아요. 그거를 포인트로 집어넣는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까다로워집니다. 다음 13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화재 알림 설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화재 알림 설비를 화재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면 비상경보 설비, 단독형 감지기 또 뭐가 문제되냐면 자동화재 탐지기, 자동화재 속보기죠. 4개가 면제된다. 화재 알림 설비를 화재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면 자동화재 속보 설비하고요. 비상방송 설비의 설치가 면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상방송 설비는요. 여기하고 해당이 없죠. 얘가 틀렸죠. 다음 3번. 자동화재 탐지를 설치하면 화재 알림 설비가 면제가 되고요. 화재 알림 설비는 어디다 설치하느냐?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에다가 설치합니다. 다음 13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차량용 수화기 설치 또는 비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자, 이거 여러분들 올해 나온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 포인트 지금 항상 얘기했습니다. 5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에 그럼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1열, 2열이 있는 데까지예요. 1열, 2열이 있는 데까지가 된다가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뭐 5인승 미만인 자동차는 뭐 제가 경찰을 탔는데 4명밖에 못 탔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1열, 2열이 있고 하면은 다 설치하게 되어 있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경홍승합 자동차는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승차정원 15인 이하가 나왔습니다. 승합 자동차죠. 능력 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능력 단위 1단위 소화기를 2개, 단 11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과 나란한 주위에 1개 이상. 다음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입니다. 능력 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이 23인을 초과했다. 23인을 초과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마을버스 이상이 되면 23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승합자동차로 2.3m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석 좌석 부근에 가로 600, 세로 200짜리 공간 확보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한다. 4번 승차정원 36인승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시내버스 이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 시내버스나 여러분들 고속버스가 40인이에요. 그러니까 35인승 이상이죠. 능력 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 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2층 대형 승합 자동차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2층짜리 버스 타보신 적이 없겠구나. 예. 우리나라에도 동대문 나가면 2층짜리 그 시티 투어 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 단위 3 이상인 소화기를 1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1개를 설치해야 된다가 아니라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돼야 맞는 지문이에요. 다음은 15번을 보시면, 자, 보기는 2개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내화 구조로 연결된 경우, 연결된 연결 통로로 연결된 경우에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보는 기준과 별개의 소방 대상물로 보는 기준에 관한 설명이 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보시면, 자, 벽이 없으면 6m, 벽이 있으면 10m 이하일 때 하나죠. 다만 벽은 높이는 천장까지의 높이가 2분의 1 이상이면 벽이 있고 2분의 1 미만이면 벽이 없는 구조. 다음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양쪽에 화재시 경보 또는 자동 소화 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 셔터 또는, 그리고 여기는 60분 플러스 하나만 들어갑니다. 60분 방화문 안 돼요.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에 별개의 소방 대상물로 본다. 다음 16번. 자, 요 유형은 뭐 기본서 할 때도 얘기했지만, 자, 예전에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와 설계도서로만 구분하면 되는데 지금은 건축 설계도서하고 소방 설계도서까지 구분해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 소방 설계도서를 정확하게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자, 건축허가 등 동의 시 첨부해야 되는 서류 중 소방시설 설계도서에 해당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소방시설 설치 계획표는 설계도서가 아예 아니라 그랬습니다. 건축 설계도서도 아니고요. 소방시설 설계도서도 아니고 얘는 그냥 제출해야 되는 서류라 그랬어요. 서류. 대표적으로 오답으로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쉽게 평이하게 나온 거고, 건축 설계도서하고 소방 설계도서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 성능기준 설계를 해야 되는 거 물어봤습니다. 소방시설법에서.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아파트예요. 지금 여기 아파트의 경우에요. 아파트는 200m 이상이어야죠. 200m 이상. 다음 복합 건축물입니다. 지하 5층, 지상 25층의 복합 건축물. 맞죠? 30층 이상이니까. 그런데 뒤에 뭐가 달려있어요? 증축이 달려있죠. 성능기준 설계는 신축만 돼요. 그럼 일단 증축자 먼저 다 지우셔야 되는 거예요. 길이 5,000m인 터널, 성능기준 설계 대상이 맞습니다. 단 신축할 때만이죠. 증축 들어갔으니까 틀렸어요. 그럼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의 신축, 얘만 지금 맞는 지문입니다. 3번만. 설마 이걸 속은 건 아니겠죠. 자, 성능기준 설계는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오는 방법이 단순해요. 써놓고요, 가로 열고 신축만 해당한다라고 써주거나 아니면 밑에서 신축, 중축을 해서 틀린 지문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위에다 써놨으면 신축, 중축 안 써놓겠죠. 예? 다음 18번. 자, 소방시설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만을. 자, 주택용 소방시설이랑, 주택용은 두 개죠. 소화기하고 단독형 감지기 맞죠? 비상 콘센트 제한 설비는 소방시설 중 소화 활동 설비에 포함된다 맞죠? 스프링클러 연결 송수관 설비는 소방시설 중 소화 설비. 얘는 소화 설비가 맞죠? 그런데 얘는 소화 활동 설비로 넘어가야 되죠. 틀렸죠?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 연수는 10년 맞습니다. 다음 옥내 소화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는 내진 설계 대상이다. 내진 설계, 자동화재 탐지기는 빠진다 그랬습니다. 내진 설계는 건물 안에서 소화 약재가 방사돼야 된다 그랬어요. 다음 19번.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해 벌칙 문제가 나오면 제일 유력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유력한 거 두 개를 꼽아놨었습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에서 부정청탁,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제조소에서 금연 표지하고 제조소 등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 이 두 개가 가장 유력하다 그랬어요. 자,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소방시설 등의 시공 및 수행과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 벌칙으로 오른 것은 일단 얘는 3년 3천만 원 이하이다입니다. 다음 3번 소방시설 공사법상 신축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하고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면 착공신고 대상이 돼요, 무조건. 너비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신설해야 되는 연면적 5,000제곱이에요. 그 5,000제곱미터인 판매시설. 자, 우리가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안에 들어가려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11층 이상이어야 되죠. 아파트를 제외하고. 근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안에는 안 들어가죠. 얘는 그러면은 그 외에 뭐 여기 판매시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시설이 너비와 상관없이 얘가 연면적과 상관없이 제가 건축허가 동의 대상 안에 건축허가 동의가 현장 확인 대상 안에 들어가죠. 자, 완공검사까지 진행 순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 했어요. 그럼 착공신고 대상. 시공익 공사 완료, 그 다음에 완공검사 신청하고 감리결과 보고서를 가르면 안 되죠. 현장 확인해야 되죠. 얘는 판매시설이니까. 그리고 완공검사 필증을 받는 겁니다. 3번이 답이 돼야 된다입니다. 다음은 21번. 소방기술자 배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우리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급이죠. 특급 대상자죠. 20만 제곱미터니까. 다음 지하층을 제외하고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고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여기는 지금 지하를 제외하고 지금 이게 아파트가 아니죠. 아파트가 제외됐으면은 지하가 포함돼야 되죠. 아파트일 때 아파트여도 상관이 없죠. 지하층이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다음 3번.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가 제외됩니다.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급 기술자 배치. 물 분무 등 또는 제한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요. 중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한다입니다. 다음은 22번 유형을 보시면 소방시설 공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 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시설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된다. 본부장이나 서장은 완공검사나 부분 완공검사를 했을 때는 완공검사 증명서나 부분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된다. 맞죠? 관계인은 하자보수 기간에 소방시설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 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음 유도등, 비상경보 설비, 비상조명 등 비상방송 설비 및 무선통신 보조 설비, 화재 알람 설비의 하자 보수 기간은 2년이다. 자, 얘가 3년이죠. 얘하고 얘가 3년이네요. 얘만 3년입니다. 얘가 3년이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 특히 자, 이거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나눠드렸습니다. 이거 하자 보증 기간 2년하고 3년이 있는데, 자, 일단은 2년에서 가장 큰 차이는 유도 표지라는 게 있습니다. 표지 삭제예요. 그 외에는 바뀐 게 없어요. 유도 표지 삭제. 그런데 3년은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하면은 그전에는
간이하고요. 그냥 스프링클러. 요 두 개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삭제가 되고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스프링클러 등이에요.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에요. 그럼 등이라는 건 간이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일단 이게 제일 크게 바뀐 거. 그 다음에 화재 알림입니다. 화재 알림 설비가 3년 하자 보증 기간 안에 들어왔다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나올 거예요, 분명히. 예. 특히 얘를 이렇게 쓰겠죠. 뭐 스프링클러 등이니까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그럼 이제 맞는 거예요. 예전엔 틀린 지문이었죠. 다음 23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정기점검 해야 되는 제조소 등으로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氧화탄소 했습니다. 얘는 사료 위험물들 중에서 특수인화물이에요. 그럼 50리터죠. 50리터니까 나누면 10배죠. 10배의 제조소예요. 제조소, 10배 제조소는 예방 규정을 둬야 되는 곳이니까 해당하죠. 황이 나왔습니다. 황은 100kg이죠. 예, 황은 100kg이죠. 그러면 나누면 300배예요. 300배의 5개 저장소. 5개 저장소는 100배 이상이면 되죠. 100배 이상. 다음 80kg의 질산 에스터류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지정 수량이 현재까지 10kg죠. 나누면 8kg입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 그럼 얘는 8배입니다. 그렇지만 지하 탱크 저장소는 지정 수량과 상관없어요. 그냥 정기 점검 대상. 아세톤 나왔습니다. 아세톤은 제1석유류들 중에서 비수용성이에요. 그럼 400리터가 되죠. 나누면 100배죠. 5개 탱크 저장소는 200배가 돼야지 정기 점검 대상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는 4번이 틀린 지문이 된다. 저도 관계법규에 이렇게 계산식 문제 내는 게 바람직하진 않은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갖고 조금 어렵게 내려고 하다 보면 계산식 문제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 등의 제조소 등의 출입검사. 자, 이거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출입검사권자 하면은 청장,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누출사고 조사하면 청장, 본부장, 서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기준에 의하면 청장,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다음 25번. 자, 제조소의 설치 기준 중 채광 조명 및 환기 설비에 대한 설명 물어봤습니다. 1번 채광 설비는 불연재료라고 연소에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 면적은 항상 최소. 조명 설비는 내화 내열선. 환기 설비는 자연 배기 방식이죠. 그리고 급기구는 높은 곳에가 아니라 낮은 곳에 설치하죠. 강제 배기 방식이 배추구일 때 높은 곳에 설치하죠. 그리고 환기 설비의 급기구는 설치된 실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취하고는 8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거 중간에 제가 조금 에러가 있어갖고 이번 시간 좀 길게 했는데 이제 10분 쉬었다가 2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wagge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old your head up to the sky. I'm gonna roll with you till the day I die.